네, 미국 시장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과장님과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간밤에 이 얘기가 가장 뜨거웠었죠. 예, 경기 민감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장중에 1.5%를 돌파했다. 기술주한테 또 악재가 됐던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계속 주식 TV, 경제 TV를 틀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국채 금리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국채 금리가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느끼셨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이 위험한 요소를 미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네.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나 좀 빠르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3이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을 그랬죠. 보였었는데 한 번에 10bp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더니 지금 1.5%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기반에는 역시나 이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연은 총재라든지 아니면 시카고 연은 총재도 계속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BOE 이제 총재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보다 더 이제 강한 이제 이 통화 정책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과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러한 이제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조금 더 빠른 이 시계열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어제 보셔야 될 점은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WTI 같은 경우에는 한 2%가 상승을 나오게 되면서 네. 3년 내에 이제 최고치를 이제 갱신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예. 그리고 어제 천연가스 가격이 한 12% 정도 상승이 많이 나오게 올랐네요. 됐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외에도 이제 굴이라든지 기타 농산물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모두 다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우려감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 국채에 대한 이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평균보다 조금 낮거나 아니면 평균 정도의 수요 정도로의 응찬율이 미국 국채 2년물과 5년물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현상 관련돼서 밸런스에서는 네.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은 경기 변동에 더 민감한 순환주에 좋을 수 있다라고 이러한 전망을 내놨었고요. 시총의 작은 회사들은 이런 환경에 특히 더욱더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작은 회사.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작은 회사라고 표현이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미국은 사실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대형 기술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러셀 2000에 속한 기업들 같은 게 경기 순환주에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예. 이런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규모에 관계없이 은행하고 이제 석유같이 경기에 민감한 부분은 기업의 혜택이 올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조금 더 보게 되면은 네. 러셀 지수가 어제 사실 미국 큰 지수만 보게 되면은 혼조세를 보여줬었잖아요. 그랬죠. 러셀 지수는 1% 넘게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아까 이 전망이 나온 것처럼 작은 회사들 이런 중소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대형에 러셀 비해서. 2000 지수가 예. 이제 중소형 이제 지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 지수가 상당히 강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은행주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상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은행들 모두 다 이제 강한 모습이 네, 나왔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역시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2% 정도의 이러한 이제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까 잠시 들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 원유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골드만삭스가 원유 관련돼서 원유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리고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 전망을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브렌트유 전망이 80불이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90불로 상향 조정을 그렇군요.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예,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가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전망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좋아지다 보니까 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도 역시나 강세가 이제 나온 모습이었었는데요.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이제 상승세가 나오게 됐고요.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한 2.4%,
그리고 요즘 보게 되면은 옥시덴탈 페트로리움이 생각보다 강하게 빨리빨리 올라가는 모습을 그렇군요. 보이고 있습니다. 7.4%까지 지금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또 다른 이제 이 정유 관련된 기업보다도 훨씬 더 이러한 상승률 자체가 높은데 이러한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요즘 보게 되면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전력난 뭐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라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겨울이 조금 더 추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유가 생각보다는 이러한 레벨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줄 가능성이 있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뭐 그리고 금리 상승기에는 이런 기업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 종목으로 연결을 할 때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은행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장 강한. 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은행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 다른 이제 코스피라든지 이런 이 지수가 많이 움직일 때도 네. 은행주들은 계속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 전 은행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조 원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2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었었는데 3분기에는 이런 부분이 약간 플랫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중소 상인들 관련돼서 대출에 대한 부분에 이러한 이 연장에 대한 부분을 유예를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4대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에 대한 부분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장이 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담을 덜었네요. 예, 이에 네. 따라서 4대 은행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증권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 금융지주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증권사 안에서 이 PF 관련된 특화된 부분이 있는데 요즘 PF 관련된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BNK 금융지주가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적의 성장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배당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기대를 해볼 그렇죠. 수가 있을 테니까 네네. BNK 금융지주가 이제 이 지방은행 중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관련돼서는 역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S51 이 관심 대형 있게 대표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관련돼서 이 천연가스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그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SK 가스가 관련돼서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예. 수소 관련돼서도 SK 가스가 이 사업 부분을 더욱더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관련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가스는 좀 모멘텀이 겹쳐 있는 부분도 있는 거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연결고리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항공주, 여행주, 화이자 CEO의 발언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 좋은 내용이네요. 1년 내에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세하게 잡아주세요. 네, 화이자 CEO가 이 언론에서 이 인터뷰를 하게 됐었는데 네. 그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1년 내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예. 다만 이제 매년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독감처럼 계속 접종을 하라는 얘기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제 내용이었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3일 날 모더나 CEO도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이 1년 안에 이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갈 것을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독감 주사처럼 이제 해마다 코로나 부스터 샷이 필요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뭐 대동소이한 내용이죠. 그러네요. 예. 그런 내용을 이제 이 백신 관련된 CEO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년 내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 재개에 대한 이러한 이제 그렇게 되죠. 이 관심 그리고 리오픈 관련돼서 그쵸, 상당히 이러한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공이라든지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이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러한 이슈 때문도 있었기는 하겠지만
뭐 역시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더 큰 이 거군요.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돼서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 화이자 관련돼서는 한 1% 정도의 이제 조정세가 나오게 되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이제 마이너스율이 컸었습니다. 이 모더나가 지금 한 4.95%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고요. 네.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 많이 하락이 밀렸네요. 나오게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런 백신 업체들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아까 제가 항공 관련된 종목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오프닝 쪽이죠. 리오프닝 관련돼서 종목이 제가 3시 때 처음 봤거든요. 어제 네. 장을. 이 3시 때 이제 새벽에 처음 봤었는데 그때는 한 2%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강했네요. 예, 장 마감 때 보게 되니까 이런 상승폭을 많이 돌려놓더라고요. 그래서 한 0.7%대 이 정도에서 이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크루즈 관련돼서도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카니발이 상당히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3시 정도에서는 한 5% 가까이 올랐던 모습이 있었었고요. 네. 장 마감 때 보게 되면은 한 3.89%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뭐 관련돼서 리오프닝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된 부분이 있게 되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CEO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현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약 관련돼서도 지금 2019년도에 예약 누적분보다 지금 이제 미래에 갈 이제 크루즈 예약에 대한 누적수가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항 재개 관련돼서도 지금 한 35% 정도의 지금 운항 재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11월까지 한 60% 정도까지 올리고 그리고 2022년 6월달까지는 75%까지 운항 재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니발도 좀 강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은 이제 항공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조금 더 큰 항공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안전하죠. 예. 네, 그게 이제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두 개가 있었었는데 네. 요즘 아시아나항공의 탄력도가 훨씬 더 나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을 보다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보게 되면은 조금 중소형 이제 이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네.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역시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행 관련돼서 뭐 그렇죠.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음. 뭐 관련돼서 요즘 계속적으로 주가의 흐름이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랑푼선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돼서 훨씬 더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랑푼선에 관심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 트레이딩 개념 쪽으로 이쪽을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